안녕하세요. 백계랑입니다. 독서와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독서 학습 관련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독서 경영 관련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서 경영도 제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이나 단체, 그다음에 대표님들, 또 담당 부서의 직원들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는데요. 그 질문들 중에 몇 가지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사실 독서 경영이라는 게 학문으로 정리가 된 게 사실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난무하고 또 다양한 방식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무엇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독서 경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가지 질문을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 경영이 뭡니까? 라는 질문들 정말 많이 왔는데요. 이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단어 정의라든가 개념 정의 굉장히 중시하는 편인데요. 그래야지, 왜냐면 틀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독서 경영은 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서, 학습, 문화, 경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줄여서 독서 경영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독서, 학습, 문화, 경영. 경영은 경영인데요. 뭘 경영하냐? 바로 문화를 경영하는 겁니다. 어떤 문화냐? 학습에 있어서 독서를 주로 하는 문화를 경영한다. 자, 경영은 영어로 보통 매니지먼트라고 표현하죠. 매뉴얼, 매니지먼트. 뭔가 체크하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를 경영하니까 무슨 책을 읽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독후감을 써야 되니 말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목적은 뭐냐면 기업 문화, 조직 문화에서 학습 문화, 그 중에서 이 책 읽는 문화를 문화적 관점에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화적 관점에서 경영과 책 읽는 걸 경영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조직 문화나 학습 문화로 접근하지 않게 되면 실은 독서 경영이 굉장히 폐해를 또 많이 양성하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굉장히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독서 학습 문화 경영이다라는 개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독서 경영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서 경영을 지속적으로 한 기업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그 효과를 수치화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독서 경영은 리더나 CEO, 대표님들의 의지, 그 다음에 철학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독서 경영이 아니라 자녀나 주변 사람들한테 책 읽으란 말 안 하겠죠. 우리도 책 안 읽을 겁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독서 학습 분야가요, 일반적인 학습 분야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자기 주도형 학습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독서 경영이 정말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책 읽는 문화를 습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무슨 문제에 닥치거나 뭔가를 해결할 때마다 책을 고르는 습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투자 대비로 본다면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화이기 때문에 독서 경영은 반드시 하는 게 좋고요. 독서 경영에 대한 효과를 좀 신뢰를 하시고 장기적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되느냐? 이거는 모든 책 읽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질문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패턴 리딩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책 읽는 것을 쓰는 거로 평가하는 게 문제입니다. 즉, 읽기와 쓰기는 달라요. 그 점에서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된다면 두 가지가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됩니다. 첫째로는 써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죠. 두 번째는 독후감은요, 결과물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서를 남겨야 할 이유가 명확할 때는 당연히 책을 읽고 독후감 쓰는 건 당연시 되겠지만, 자, 패터닝 강의할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최초에 책을 우리가 목표를 뭘로 하는 순간 방법이 결정난다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쓸 것인가, 독후감을 쓸 것인가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결정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책 읽기에서 독후감은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 읽기보다 더 힘든 게 쓰기이기 때문에 쉬운 거를 어려운 걸로 평가하는 거 별로 맞지 않죠. 차라리 쓰는 것을 읽는 거로 평가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런 점에서는 독후감은 아주 제한적인 목표 안에서 간다는 측면에서는 괜찮고요. 하지만 이제 자녀들이나 좀 이제 어린 친구들,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들처럼 쓰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씀으로써 쓰기 훈련을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읽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혹은 읽었지만 내가 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각들을 좀 알고 싶을 때는 독후감을 통해서 돌려봄으로써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독서 경영을 또 정부 지원 자금이라든가 공적인 목표를 또 지원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또 이제 증거물이 좀 필요하잖아요. 결과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독후감 수준으로 굉장히 높이기보다는
책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A4시 한 장 안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내에서 필독서를 정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문사철 600권, 누구누가 추천한 몇백 권 이런 책들이 많은데요. 참고는 하십시오.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필독서 역시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사철 600권이라고 해보죠. 문학, 역사, 뭐 철학 같은 거 600권인데요. 세상에 그런 학문만 있으면 되나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 노노, 맹자. 그거 한 권 가지고 논문도 씁니다. 즉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책을 600권 읽으라뇨.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인문계열 분들이 평생 살면서 읽어야 될 책을 꼽으면 맥시멈 이만큼의 책을 읽으면 좋다. 뭐 그 정도는 해석이 좋은데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냐면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점에서는 필독서라 함은 조직, 목표, 그다음에 뭐 특징 그런 대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필독서를 정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했는지를 굉장히 살펴야 된다는 점. 그 점에서는 책을 좀 많이 읽어보셨고 실제로 업무적으로나 뭐 독서 교육으로 아무래도 업무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회사 업무 차원에서 책을 읽어서 도움을 받아보신 분들이 책을 좀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어떤 책들을 추천받으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독서법의 3분의 1은 책 고르는 거예요. 결국 한정된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건데 좋은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좋은 책이라면 책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나 자신하고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책을 잘 골라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인데 아쉽게도 필독서 고르려고 돈 쓰신다는 기업은 좀 잘못 봤어요. 그런 점에서는 독서 교육도 따져보면 독서법이라는 기본 틀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잘 접목이 된다는 점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어떤 진리 같아요. 그 점에서는 좋은 책을 좀 고르기 위해서도 좀 투자를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서 모임을 만들어야 하나요? 당연히 만들어야죠. 특히 이제 사내 독서 경영 같은 경우는요, 보통 COP 같은 활동 많이 해보시죠. 뭐 실행 조직, 학습 조직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조직 문화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하기 좀 힘들어요. 또 혼자 할 거라면 회사가 사실 권장하기도 쉽지가 않고 권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 점에서는 일종의 조직 문화이고 좀 수동적인 분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혼자 두기보다는 독서 모임을 통해 좀 격려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조직 규모가 커지면 개별 관리가 힘들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경영이 붙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수치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때 함께 했던 회사가 한 6천 명이 넘는 직원들을 갖고 있는 회사를 제가 1년 좀 넘게 독서경영 컨설팅을 했었는데 여러분 6천 명 관리한다고 해보세요. 당시 담당자가 2명이셨거든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6천 명의 4개 공장 6천 명의 직원들을 약 100여 개의 학습 조직, 독서 조직을 만들어서 100개를 관리하는 거예요. 또 거기엔 다 리더가 있고 서기가 있고 이렇게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수월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독서 경영은 정말 핵심은 독서 모임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하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꼭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모임을 만들었으니까 누가 리드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 많이 하죠. 자, 독서 모임을 할 때 흔히 하는 게 이제 직급별로 예를 들면 과장님 하시니까 밑에 대리들 다 모여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책을 좋아하시는 건 괜찮은데 독서 모임 목표가 뭔지 아세요? 책을 읽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서로의 관점을 확인하고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급자분이 모임의 리더가 되면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급자이니까 이렇게 일이 늘어나면 안 그래도 일 많으신데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한 3배수나 2배수 정도 후보군을 뽑을 때 상급자도 뽑지만 모임의 리더를 좀 자원을 받아봐라. 그래서 직급이 낮지만 모임은 또 잘 운영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제대로 트레이닝을 해서 모임을 맡기면 오히려 상급자분들이 맡은 경우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어느 정도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책 읽는 모임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열정 같은 게 좀 있으신 분들이 모임의 리더로서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좀 훈련 같은 것들을 따로 좀 받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7번째는 독서 활동과 인사 관리를 결합하면 실제로 이제 경영 활동이다 보니까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독서 활동하고 인사 평가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독후감에 대한 퀄리티, 책을 읽었냐 안 읽었냐 가지고 뭐 체크하고 뭐 퀴즈를 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시험 공부하려고 책 읽는 게 재미있으시던가요? 점수로 표현되는 독서가 그다음 마음이 좀 편하던가요? 저도 누군가가 제가 책 읽는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점수 평가한다 그러면 긴장돼서 그 책 읽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읽어야만 하는 거죠. 물론 어느 점에서는 우리 회사에 필독서가 있다 보니까 읽게 하는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인사관리하고 적용하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용을 하더라도 저는 가능하면 뭐 인센티브 정도의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정도의 부분이지 페널티를 가하거나 의무사항으로 다루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독서활동과 인사관리는 굉장히 까다롭고 그다음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하신 다음에 가볍게 연결을 시켜서 서서히 증가시키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모임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좋을까요? 당연히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전 직원들을 다 합류를 시키는 거죠. 아니면 강제적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모임 안에 분명히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읽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수가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소수의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면 편이 갈라져요. 그래서 모임이 깨집니다. 그 점에서는 전 초기에는 특히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리딩을 하고 이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변화와 성장을 겪는지를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좀 더 문화 경영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굳이 어느 정도 배정을 해야 한다면 굳이 전 직원보다는요, 뭐 1년 차 때는 30%, 뭐 2년 차 때 한 60, 70%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서서히 숫자를 늘려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일이 많으신 분들한테 새로운 일을 또 더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모임 구성원들은 가능하면 이런 모임들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들이 먼저 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런 걸 모임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끌어낸 다음에 서서히 강제적인 효과들을 좀 드리는 게 거부감도 좋고요. 조직 문화 측면에서 훨씬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자주 모이는 게 좋을까요? 뭐 모임의 주기에 대한 얘기 부분인데요. 사내 모임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네, 너무 많아요. 제가 하고 있는 토크 모임이 1년에 10번인데요. 평균 참여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네, 평균 참여율이 3분의 한 60에서 70%입니다. 즉 회비를 내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분들도요. 매번 참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점에서는 전 기본적으로 2달에 한 번 정도가 미니멈인 것 같아요. 그 이상 벌어지면 모임 자체가 너무 텀이 길어지는 현상이 좀 있고요. 또 꼭 대면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프 모임은 한 2달에 한 번, 그리고 오프로 모이게 되면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티를 나누거나 좀 책 외에 다른 얘기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달에 한 번보다 텀은 길어지지 않게 해서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사이사이에 플러스 알파 되는 뭐 온라인 모임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회들을 만드시면 좀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주 하거나 2주에 한 번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있어요. 신규 사업부 같은 경우는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아예 업무적으로 그런 모임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매주 한다거나 아니 뭐 심한 경우에는 뭐 2, 3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권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주 모이는 걸 전제로 두는 것은 굉장히 피로도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인사제도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학습 모임도 주 52시간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하는 건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기본적인 시간만 할애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서로가 편할 때 모이게 놔두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독서 경영도 하나의 조직 문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조직 문화를 회사 안에 연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래도 그 회사에 뭐 HR팀, 그 다음에 기업 경영팀, 경영기획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독서 경영은 안 해보신 거잖아요. 특히 학습 문화는 사실 회사의 메인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런 조직 문화 측면에서의 독서 학습 문화를 양성하는 것은 노하우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시행착오도, 그리고 조직마다 또 케이스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다르고요.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돼서 전체 문화 활동 자체를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초기 정착할 때 리더 그룹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독서 모임의 리더를 토커라고 불러요. 뭐 토치라고도 부르고, 중요한 건 불꽃을 틔우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서서 책을 읽고 모임을 주도하고 모임을 풍성하게 하려는 그 개인적 열정들이 풍겨나니까 모임이 잘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모임들이 생겨나거나 그 모임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사내 독서 경영 활동을 굉장히 폭을 좀 쉽게 전파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시행착오를 덜 겪고 갈 수가 있겠죠. 그 점에서는
독서 경영 초기에 리더 그룹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좀 잘 시키실 필요가 있고 관련 매뉴얼들을 잘 정립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서 경영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전문가 분들 중에서 뭐 청소년이나 대학생 그룹에서 독서를 가르치신 분들을 데려오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독서 경영은 독서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학습 문화, 조직 문화에 대한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조직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수십, 수백 명의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동시에 관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개별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조직 문화와는 좀 맞지 않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르실 때에는 그런 어떤 외부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경험해 본 분들 사이에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좀 조언을 받으신다면 빠른 정착,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가요? 제가 그 독서 경영을 컨설팅할 때 다른 사람들과 제일 큰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일단 북카페를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공간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각적 변화입니다. 독서 경영이 시각적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약간 개념적 변화예요. 관념적 변화죠.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자, 책이란 게 우리가 안 본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건데, 쟤를 꺼내서 보는 그 활동 자체가 싫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변화 경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 점에서는 차라리 뭐 도서관을 따로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회의실을 서재로, 그 다음에 휴게실을 북카페로 만들려고 많이 권하죠. 그래서 거기에 커피 향이 들어가고 책 읽는 문화가 있고 음악이 흐르고 그러면 글쎄요, 뭐 읽지 마라 그래도요, 책이 가득한 공간에 잔잔한 음악 흐르면 커피 주고 이러면요, 몇 분들은 휴게실에서 책 읽으실걸요? 읽지 마라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간의 효과, 환경의 효과거든요. 나중에 따로 다룰 또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저는 가능하면 권하고요. 또 사내에서 봤을 때 회의실 활용도가 낮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실의 한쪽 벽을 책으로 가득하게 만들면 흡음 효과도 있고 회의실 자체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책으로 가득한 공간을 벽 한 켠 만드시라. 뭐 안 되면은 복도를 책꽂이로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공장에 회의실이 많지 않은 곳은 뭐 걸어다니는 복도나 제가 컨설팅했던 곳 중에 하나는 식당 가는 길에 책꽂이를 만들어서 책을 수백 권 이상 배치했던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사람들이 책을 빼서 읽으시더라는 거죠. 이런 환경적 요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두시거나 시각적으로 독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거의 80%가 공간 구축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분명히 그 어떤 것 투자보다도 훨씬 효과를 많이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그런 공간을 좀 잘 갖추시면 좋고요. 또 공간이 또 잘 갖춰지면 앞서 저희가 이제 독서 모임에 대한 구성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모임 공간이 약간 오픈이 가능하다면 지역분들한테 한번 참여를 권해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독서 모임이란 게 사내 활동을 위해서지만 그 모임 주제가 반드시 그런 기업 경영과 관련이 있어야만 하는가 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읽는 문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예를 들면 조금 파퓰러한 모임이라든가 취미생활로 가능한 모임들이 있다면 그런 모임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신선한 시각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공간이 잘 갖춰져 있고 제도적으로 외부 분들이 참여를 좀 잘 시키는 곳들 중에서 효과를 본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전체 독서 모임의 일부겠지만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또 공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충이 되면 그 예산 안에서 이 공간 투자는 좀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독서경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가 좋나요? 사실 많이 필요 없어요. 책값이 그렇게 안 비싸요.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 활동, 혁신 활동을 생각을 하면 책값은 적게 들어가는데 대신 피해야 될 게 뭐냐면 한 권의 책을 여러 권 사는 건 좀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1000명이니까 책 한 권을 1000명에 뿌린다. 뭐 특별한 이벤트 도서라면 그거 괜찮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책을 많이 한 종류로 뿌리는 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차라리 정말 중요한 책이면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뭐 1000권 사실 거면 10권만 사시고요. 990권의 다른 책을 갖추는 게 좋기 때문에 전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한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도서구입비를 쓰시라. 특히 중요한 건 조직 규모인데요. 직원 한 명당 1년에 썼으면 하는 돈을 전 한 1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그 직원이 독서 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요. 왜냐면 한 명당 그 정도니까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혼자서 몇십만 원치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책정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책값으로 다 쓰기보다는 그 예산이 좀 커지면 북카페를 만들거나 공간을 만들거나 정기적으로 서재를 만들거나 뭐 도서관 사서를 두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책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더 편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뭐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기관이 있는데 연간 도서 구입비가 3천만 원 정도인데요. 저희 회사 2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책값을 좀 많이 책정할수록 인당 많이 책정할수록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본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투자 기간인데 최소 2년입니다. 최소 2년, 권장은 3년 이상 지속적 투자를 해야 늘지 않아도 이게 지속성이 벌어지고요. 짧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문화활동은 몸에 배이지 않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독서활동에 참여하신 직원들 많죠? 자, 근데 앞서 뭐라고 그랬죠? 1년차 때 몇 프로요? 30%는 충분합니다. 한계치예요. 더 이상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책 읽는 것 자체가요, 인간의 본연의 평균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위적인 활동이에요. 게다가 지금 뭐 소설이나 만화책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 문화라고 하지만 책을 고르다 보면 아무래도 회사 경영이나 회사 일하는 문제와 관련된 책을 사게 되는데 그 책 내용이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런 책을 읽어야 되니 활동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책을 강제로 읽게 하면 더 심각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에 먼저 초점 맞추기보다는 저는 한 2년 차까지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신 잘 가게 되면 3년 차부터는 이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독려하거나 약간 가볍게 푸시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한번 정착이 되면 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는 독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은 게 초기라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3년차 넘어서서도 이 숫자가 줄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활동에 대한 방식을 좀 바꾼다거나 뭐 컨설팅을 한번 받아서 전체적인 쇄신 작업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독서 경영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의 지표들을 인센티브로 삼을 거냐, 페널티로 삼을 거냐, 둘 다 삼을 거냐. 저는 무조건 인센티브입니다. 페널티는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독서가 괜찮은 방식이긴 한데 최선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라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독서가 무조건 최고도 아니에요.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독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활동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고른다? 이거는 말려야죠, 오히려. 컨설팅을 받거나 당장 전문가를 만나야 될 때 책을 고른다는 것은 방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선행적인 활동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가 맞고요. 실제로 페널티가 강조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지금도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실제로 도서 경영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제 후기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희를 만나기 전에는 책을 읽지 않고 독후감을 썼는데요. 저희를 만나고 난 다음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안 씁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독후감에 페널티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되는데 독후감에 페널티가 붙어 있으니까 자기가 안 읽고 딴 사람한테 맡겼던 거예요. 말도 못하고. 자, 이런 일들은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페널티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라든가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페널티는 일단 권장 대상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의무적으로 자꾸 가하려는 행위를 줄일수록 독서 경영은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라리 초기에 기대치를 좀 낮추세요. 그래서 느슨하게 오래 가세요.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은 이게 더 잘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푸시해서 부작용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낫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효과적인 제도나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가를 좀 만나게 해라. 왜냐면 이제 특강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단시간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자를 불러놓고 책을 좀 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원을 해줘서 사인을 받게 한다거나 혹은 저 전문가 독서 활동 중에서 야외에 나가서 독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권장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책 읽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을 그런 데서 하는 분들은 또 잘 못 봤어요. 왜냐면 사내를 벗어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곳들이 있는데 사내의 카페 수준을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유지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전 차라리 지원을 통해서 바깥에서 편하게 모이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내에 강당 같은 게 있다면 유명 작가들을 불러서 직원들에게 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한다거나 세 번째로는 저는 꼭 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책을 접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가 책 구입 비용을 뭐 지원해줘서 직원들만의 북카페나 도서관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책 읽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넓히는 활동들도 많이 하시면 독서경영 초기에 굉장히 정착이 잘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실수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독서경영은 굉장히 까다롭고 조직 문화로 길게 가야 될 활동이기 때문에 물론 초기에 실수라는 게 길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초기에 아무래도 이 기업이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너무 큰 실수를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모든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조직 문화는 서서히 스며들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최대한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떠신가요? 제가 15가지 질문과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뭐 이외에도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독서경영 관련해서 많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독서경영이 뭐라고요? 독서학습 문화 경영이에요. 즉 기업이나 큰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독서경영도 가능합니다. 우리 가족이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책을 어떻게 접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독서경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 분들은 독서경영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집에서부터 한번 독서경영을 해보시면 자녀들과 가족 모두의 또 성장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 돌아가셔서도 많은 그 경험들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